자, 오늘도 돈 벌기를 신나게 즐겨볼까요? 신나게 돈 벌 수 있는 오늘의 돈이 되는 이슈. 그 첫 번째 주자 김용용 엠블록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비트코인이 연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4천만 원대를 웃돌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좀 휘청거렸는데요. 한 주간의 코인 시장, 비트코인 시황을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인 만큼 일주일 시황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미가 있죠. 예, 지금 이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업비트의 차트를 보면 6월 24일, 지금 그 이전까지 6월 24일 이전까지는 이제 그 4천만 원 밑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당히 떨어지는 걸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6월 24일 이후부터 이제 약 오늘이니까 7월 이제 6일, 7월 6일이니까 약 2주 정도 이제 4천만 원 이상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에 약간의 답보 상태가 약간 하락이 좀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4천만 원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중간에 또 연고점도 약 2번 경신을 했어요. 네. 이것도 역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4천만 원, 즉 이제 달러는 3만 달러인데 3만 달러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니 해도 블록체인의 블랙락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 상장 신청이라고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전 세계 1위의 자산 운용사이자 이제 거의 그 1경원이었나? 1경원이었죠. 예, 10조 네. 달러는 네. 10조 달러에 달하는 이런 막대한 자금을 운용하는 이 블랙락이 경이라는 것 자체가 참 예. 와닿지 않는데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네. 수준의 금액이죠. 그래서 이 막강한 이 자산을 이제 운영을 하고 그만큼 이제 투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블랙락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장에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미국 이제 금융당국의 규제는 여전히 코인 시장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이제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블랙락이 이런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내놨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승인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을 했었었고, 네. 중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좌충우돌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역시나 예상대로 SEC가 이제 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취지의 멘트를 내걸고 한번 반려를 시켰죠. 사실상 반려를 시켰었는데 네. 반려를 시키자마자 거의 블랙락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락의 이제 ETF 신청, SEC의 반려, 그다음에 블랙락의 ETF 다시 재신청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4천만 원 위에서 약간의 등락이 보이는 상태인 거고, 여기에 또 이제 거시경제 변수인 이제 오늘 이제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금리 인상 이 부분이 또 살짝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쳐서 4천만 원을 이제 지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그래도 수성을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단기 상승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과 같은 이런 숨고리 상황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 비트코인 시장은 ETF 승인에 올인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ETF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쭉 그동안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쭉 짚어보는 것도 짚어보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최신 움직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ETF 시장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리면 6월 15일을 사실 볼 수가 있어요. 6월 15일에 이제 블랙락이 처음으로 블랙락이 처음 낸 것이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처음은 아니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SEC가 이거를 이제 신청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받아만 놓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소멸돼 버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2월 15일 날 이제 블랙락이 지금까지 이제 ETF 신청에서 가장 높은 승률을 자랑한다고 하죠. 576건을 ETF 상장을 신청을 해서 한 건만이 반려되고 무려 575건의 ETF 상장을 신청을 받아냈습니다. 네. 이런 블랙락이 사실 그 승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시험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낸 것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15일 날 현물 ETF를 SEC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이런 이 신청이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걸렸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에 알려지고 블랙락이 ETF를 낸 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든지 분석이 제기되면서 23일 날
이제 비트코인이 연고점인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서 찍은 거죠. 예, 네. 다시 한번 연고점을 이제 약 2달 만에 경신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2달 만에 연고점을 경신을 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또 정확히 일주일 뒤 6월 30일 날에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사실상 이제 불허한다라는 입장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그러자 다시 또 조금 주춤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도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춤했음에도 불구하고 3만 달러 선은 그대로 지켰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자 이제 7월 3일 날 다시 이제 블랙락이 ETF를 이제 재신청하면서 마치 이제 4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SEC가 불허를 하면서 이제 얘기했던 조건들이 꽤 좀 뭐라고 할까요?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을 그 조건은 이렇게 짧은 불과 기간 4일 안에 만에 다시 맞습니다. 맞춰서 예, 예. 재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재신청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훈풍이 불어서 이제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으로 이제 유지하는데 다시 한번 원동력을 제공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4천만 원에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역시나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금리 인축에 대한 우려에 따른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이라고 보시고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좀 해석해 본다면 이제 바닥을 좀 아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 블랙락이 ETF를 이제 재신청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SEC가 또 입장을 내야 됩니다. 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 시장에서의 평가를 보면은 블랙락이 그 SEC가 이렇게 불허를 했던 그 근거를 블랙락이 잘 보완을 하고 이 준비가 사실상 처음 6월 초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블랙락에서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거지만 네. 한번 SEC의 반응을 살펴봤던 거죠. 처음에 되면서. 그래서 6월 초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꽤 장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제출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보완한 점에서도 블랙락이 제출한 거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또 찾아보면 SEC와 코인베이스 간의 소송이 또 있습니다. 이 미국 내 1위 거래소가 이제 코인베이스죠. 이 코인베이스가 블랙락 ETF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이 코인베이스에 대해서 SEC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사실 ETF 상장 신청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조금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블랙락의 보완은 그래도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SEC의 입장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또 형망이 갈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지켜보게 되는데 네. 사실 해외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두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코인 시장에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등 경보제가 생겼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제 ETF는 이제 사실 금융 거인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융 거인, 이 금융의 이제 큰 회사들이 이제 코인을 두고 이렇게 새로운 금융 상품을 내는다라는 이런 움직임이 사실 없는 상태예요. 네.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코인 시장의 거의 모든 게 이제 그 거래소를 중심으로 한 개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급등 경보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조금 이게 특히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내 코인 시장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 일이 발생한 건데요. 네. 예, 디지털 자산 공동 협의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국내에서 실명 계좌를 확보한 국내 그 코인 거래소, 즉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그리고 코팍스 이렇게 총 5곳이 모여서 이제 협의를 이제 구성한 협의체인데요. 네. 이 공동 협의체에서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했다고 이제 어제 밝혔어요. 네. 이 가상자산 경보제를 이제 한번 살펴보면 네. 가격 급등락 그리고 거래량 뭐 증가와 급등 뭐 급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입금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이제 코인을 이제 거래소 입금한 건데요. 입금량 등 이런 5가지 분야에서 이제 경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이제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업비트 이 화면에서 지금 잠깐 보시면 화면 지금 같이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스토리지가 어제까지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지금 해제가 됐는데요.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이제 솔라라고 하는 종목인데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 솔라라고 하는 이 종목 옆에 주자라고 주황색으로 이제 글자가 보이시죠? 네네네. 이게 이제 주의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이제 공지를 보면 이제 업비트 개선 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가상자산 경보제 시행에 따른 주의 종목 경보가 어떤 종류가 되고 어떻게 초과되는지에 대한 공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잠깐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주의 거래량 급등 발생이라고 지금 이 가격 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롤링하면서 이제 뭐 보여주는 뭐 화면인데 여기에 어떤 사유 때문에
때문에 주의 종목에 지정됐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확인해봤는데 이제 업비트만 일단 확인해봤었어요. 가장 많은 분들이 쓰시기 때문에. 네. 근데 PC 화면에서는 이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는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모바일 앱에서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주의만 확인할 수가 있는 상태여서 네. 빨리 모바일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뭐 거래량 급등이라든지 또는 가격 급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이렇게 투자자 경보제만 이제 제공이 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역시나 거래소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거래소처럼 뭐 사이드카나 이렇게 해서 거래 중단 조치는 이제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자들을 이제 보호한다기보다는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정보 제공용이다. 네, 그렇군요. 근데 증시에서는 사실 급등 급락주의보가 발령되면 과열을 막기 위해서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잖아요. 이걸 코인 시장에서도 그런 조치를 취할 수는 없나요? 네, 사실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런 주의제, 이런 이제 경보제라는 이 단어만 보면은 마치 주식시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사이드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이런 급등 급락에 따른 시장을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 거래를 중단하는 조치도 병행할 수 있을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네. 하지만 이 코인 시장에서는 거래소가 이렇게 현재 실명 계좌와 연계되어 있는 거래소만 해도 5곳이나 되고 실명 계좌가 연계되어 있지 않는 거래소는 또 부지기수로 많고요. 특히나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뭐 바이낸스라든지 코인베이스와 같은 이런 거래소와도 직접적으로 사실 거래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만 이 코인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를 중지한다는 게 실효가 이렇게 있지는 않고요. 이 글로벌하게 이제 전체 공조를 하는 것도 사실 또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경우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장 환경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거래소가 거래를 중단할 경우에는 네.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2017년이나 2018년 그 중에 뭐 한 해일 건데 한번 이제 빗썸에서 이런 서버 문제로 인해서 거래가 장기간 중단됐다가 투자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사례가 분명히 있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어렵긴 하지만 그에 버금가는 이제 강력한 조치라든지 투자자들에게 강력하게 어나운서를 줄 수 있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병행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그에 준하는 효과를 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이런 경보제에 이은 따라서 후속 조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 종목을 그리고 지정할 때도 말씀드렸던 투자자에 대한 이제 투자의 뭐 손실이라든지 이런 거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코인 투자자들에게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가 추가되는 거니까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코인 경보제에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지표 중에서 가격 급등락과 거래량 급등 같은 경우는 사실 증시와 구조가 좀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고 좀 판단하시기에 증시에서 이렇게 판단했던 이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시면은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쉽게 해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여기서 입금량 급등이라고 하는 입금량 급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좀 증권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표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서 즉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지갑이라고 해서 개인 지갑으로 또 따로 보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개인 지갑에 보관하고 있던 코인들이 거래소에 입금이 되는 경우는 보통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래소로 이렇게 많은 코인들이 입금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장에 매물이 쌓이는 신호로 좀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 시장하고도 좀 비슷하게 이제 해석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이제 가격 차이라는 또 지표도 있습니다. 이 가격 차이는 어떤 거냐면 거래소가 여러 곳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여러 이제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로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의 가격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어쩌면 국내 시장에서 너무 과열이 됐거나 아니면 국내 시장에서 뭔가 좀 더 가라앉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쪽을 보시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 해외 외신에서 한국의 알트코인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거를 좀 보셔서 가격 차이에 대한 신호를 보시고 시장을 판단하시는 데 도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과열에 대해서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돈이 되는 이슈 김용용 엠블로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